네, 지난 단원에서는 운동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때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했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에너지의 종류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물체의 일을 해줘야 된다. 물체의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는 감소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과 에너지는 전환이 일어난다. 전환. 그런데 에너지와 다른 에너지 사이에서도요, 전환이 일어나요.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에서도. 종류만 달라질 뿐이야, 에너지가. 네, 종류만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는 6단원은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전환은 서로서로 바뀐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만 바뀔 뿐이지 총량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단원에서 배웠던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종류를 배웠는데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네, 이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냐면은 물체가 가진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네, 합.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물체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던져 올렸을 때 해당하는 건데요. 네, 이럴 때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체가 자유낙하 할 때, 네, 공이 이렇게 있고요. 바닥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지면이 여기 있고요. 공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공이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 공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때 떨어뜨리기 전 여기까지 뭐가 있냐면 높이가 있죠. 여기까지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그러면은 떨어뜨리기 직전이면은 이 물체는 질량이 있을 테고요. 이 물체는 어떤 에너지를 갖겠냐? 지면으로부터의 위치 에너지를 갖죠. 위치 에너지. 물체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뭐 떨어지겠죠, 결국은. 그러면은 이때는 가장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는 있고 뭐 어떤 에너지는 없냐면 운동 에너지는 없죠. 없죠. 왜 그러냐면 안 움직였으니까. 속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체가 떨어지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속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속력. 속력. 그리고 높이는 점점 감소하죠. 감소. 그러면은 높이가 점점 감소한다라는 말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위치 에너지는 9.8 mH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h가 높이니까 h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질량이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자연낙하 운동을 하면은 뭐는 점점 증가하냐면 속력은 점점 증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냐면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라는 뜻이죠. 증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양만큼 뭐가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체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부딪히기 직전이야. 그러면은 부딪히기 직전이면은 뭐가 0이냐면 높이가 0이죠. 그러면은 높이가 0이라는 얘기는 어떤 에너지가 0이라는 뜻이냐면은 위치 에너지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증가하겠느냐? 여기서 얼마만큼 증가하겠느냐? 운동 에너지는요. 지금 공이 1번 지점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언제 제일 빠르겠느냐? 요 노란색 동그라미 친 지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는 거죠. 부딪히기 직전에 가장 빠르고, 그리고 속력이 가장 빠르다.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 네, 지점에서 뭐가 제일 크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죠. 그래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에 떨어지기 전에 위치 에너지의 값이 모두 뭘로 전환이 됐다. 여기에 적혀 있는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상황. 물체를 던져서 올렸을 때. 네, 이때입니다. 던져서 올렸을 때. 이때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면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내가 바닥에 있는 공을 어디까지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던졌죠. 그러면 공이 어떻게 운동하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관찰해 봤을 건데요. 나중에 뭐 과정은 모르지만 나중에 공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멈춰요. 순간적으로 멈춘다. 순간적으로 멈췄다라는 이야기에는 뭐가 0이냐면 속력이 0이라는 뜻이죠. 속력이 0입니다.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체를 던졌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간 거냐?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점선 친 것까지.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 한번 보자는 거죠. 뭐를 볼 거냐면은 바닥이랑 가장 위쪽 1번 부분 보면은 바닥에서 공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는 0이잖아. 왜 그러면 지면에서 던졌으니까 높이가 없잖아요. 높이가 없잖아. 0이잖아. 그리고 뭐가 최대값이냐면 운동 에너지는 최대죠. 왜 그러냐면은 던졌는데 점점 느려져서 위에서 멈추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야? 바닥에서 제일 빠르다라는 거죠. 던지는 순간이 제일 빠르다라는 얘기야. 던지는 순간이 던지는 순간이 가장 빠르지. 응. 이런 상황입니다. 2번 얘기합니다. 2번. 2번으로 가면은 순간적으로 속력이 0이야.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0이냐면 운동 에너지가 0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최대값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뭐가 최대냐면은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죠. 최대값. 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바닥에서 던질 때는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돼요. 그러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그리고 높이가 점점점 증가하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언제까지 증가하느냐? 가장 위까지 올라갔을 때 증가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 던지는 순간에서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모두 어떤 에너지로 바뀐다? 요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거죠. 위치 에너지.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전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요거 숫자를 가지고 바닥에 지면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물체를 떨어뜨려요. 자유낙하하게. 그래서 이때 높이가 5m야. 그리고 질량이 2kg이야. 그러면은 1번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8줄이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면은 만약에 2번 지점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까지 떨어졌어. 그러면은 2번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9.8 곱하기 2 곱하기 높이가 0이니까 결과적으로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겠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번에서 2번으로 내려올 때 위치 에너지는 98에서 0만큼으로 감소했죠. 썼죠, 에너지를. 정확하게는 에너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사용한 결과가 어떻느냐? 이제 운동 에너지를 보죠. 1번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은 0이잖아요. 여기 1번 지점에서.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0이죠.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은 2번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2번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중력이 작용을 해서 중력이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한 결과 어떤 에너지가 커졌다? 요 에너지가 커졌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커졌느냐? 요만큼 커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98줄만큼의 일을 해서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맨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 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어떤 에너지와 어떤 에너지의 합의를 했어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었었죠. 그러면은 1번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일까? 위치 에너지는 98이고 운동 에너지는 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98줄. 2번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 운동 에너지가 98줄.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98줄.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위로 쓰겠습니다. 요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 저항, 마찰이 없을 때 운동하는 물체의 뭐는 보존이 되냐면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는 말이 이제 적혀 있네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말은 물체가 운동할 때 매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보존이 된대. 항상 항상 보존이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지금 운동을 오른쪽 그 아래 그림 다시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1번에서 2번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여기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있고 세 번째는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요, 모두 항상 같다라는 얘기야. 이 상황에서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98줄이잖아요. 다 98줄인 거야. 자, 이 순간에, 첫 번째 순간이고, 여기, 요 첫 번째 동그라미, 요 순간에 높이가 감소를 했어요. 높이가 감소를 해서 위치 에너지가 80줄이 됐어.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 돼야 되냐? 역학적 에너지가 98줄이니까 18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중간중도 떨어졌어요. 49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49줄이 돼야 되지. 왜 그러면 이게 더하면 98줄이잖아. 그리고 요 순간까지 떨어졌어. 그럼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98줄이고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더 감소하겠죠. 한 30줄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68줄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치 에너지가 0일 때 운동 에너지는 98줄이 나오지. 떨어지는 상황은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점점 감소한다. 운동 에너지는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반대의 상황. 공을 내가 아래에서 2번에서 1번으로 던졌어. 그러면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98줄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이 줄어드니까 운동 에너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돼.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위치는 높이는 점점 증가하니까 값이 점점 증가하고 마지막에 정지했을 때의 위치 에너지는 98줄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